NHL 올 시즌이 지난 주말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은 올 시즌의 지난 전반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아시아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승점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0회 방송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30회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본 원정길에서 돌아온 박힘찬 PD가 또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다녀온 후로 어떻게 뭐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예. 적응이 좀 되고 있나요? 적응할 게 별로 없어서. 예. 네. 뭐 시차도 없고 하니까. 네. 뭐 일본에서 뭐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 썩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봉석 씨가 많이 먹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박봉석 캐스터가 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역시 함께 NHL 얘기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NHL 올스타전이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참 기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회에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던 존 스캇 선수, 그 논란의 존 스캇 선수가 과연 올스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가장 느린 스케이터라고 또 꼽히는 존 스캇 선수가 또 3대3 하키를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올스타전을 평정했군요. MVP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2골을 넣으면서 MVP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네. 새로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이해는 하는데 좀 NHL에서 약간 밀어준 게 아닌가. 밀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NHL은 존 스캇으로 시작해서 존 스캇으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기나긴 인간극장을 한편 본 것 같은. 좀 네. 너무 극적으로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약간은 했어요. 네. 또 그쪽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훈훈한 그렇죠. 네.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뭐 직후의 여론이나 뭐 SNS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치 짠 듯. 네, 그렇죠. 네. 참 놀라웠습니다. 또 며칠 전에 그 존 스캇 선수의 기고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글을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해서 플레이어스 트리뷴이라는 선수 기고하는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본인의 그런 올스타전의 그런 과정, 선발되기까지 뭐 그런 과정이라든가 본인의 또 인생, 이런 하키 인생 이런 걸 다룬 그런 글이 그동안 숨겨져 왔던 그런 자신의 하키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하게 끌어내면서 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참 이번 올스타전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존 스캇이 너무나 정말 좋은 그림으로 올스타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수습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났죠. 참 존 스캇 선수 본인으로서는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꿈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이제 NHL에서 못 보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게 기정사실화된 거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이제 각 팀들은 브레이크 기간을 가졌고요. 또 휴식도 취하고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즌 중간 점검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온더스포츠의 손상호 기자, 이현섭 기자, 이 두 분은 올 시즌 NHL의 현재까지 전반기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분씩의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L 올스타전 현지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존 스캇의 MVP 선정으로 끝난 이번 올스타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모처럼 올스타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존 스캇이 또 두 골 넣으면서 또 MVP를 또 차지했는데 또 이런 존 스캇이 또 MVP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감명스럽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두 기자분이 이 전망을 해주시면서 센트럴 디비전 강할 것이다. 뭐 예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퍼시픽 디비전이 우승을 했어요. 이게 또 저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올스타전이다 보니까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존 스캇이 또 대활약을 했잖아요. 또 예. 퍼시픽 디비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퍼시픽 디비전에 이렇게 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두 분이 어떻게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셔갖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전문가로서 퍼시픽에 한 표를 던졌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껴가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후반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현재까지 중간 점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 기자님은 어떤 내용들을 좀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크게 5가지 주제를 나눠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거는 아무래도 NHL 1위 워싱턴의 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워싱턴이 지금 성적을 보니까 35승 8패에 4연장패, 승점이 74점이고요.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또 시카고보다도 지금 6경기 덜 치른 상황인데 승점이 3점이 앞서 있습니다. 예,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시즌 개막하고 큰 기복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그 4패 이상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11월 21일 이후에 29경기에서 23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플로리다에게 패를 하면서 2연패에 빠지긴 했지만은 시즌 내내 연패가 오늘 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연패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워싱턴의 페이스를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손 기자님이 워싱턴 독주를 첫 번째 이슈로 꼽으셨는데 또 바로 2연패로 참 기가 막힙니다. 자, 1위 독주 체제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의 1위 독주 체제를 보면 역시 공격과 수비, 골리까지 3박자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얼마 전 그 통산 500골을 달성했던 오베스킨도 방송에서 다뤘다시피 잘하고 있고요. 오베스킨 단짝인 백스트롬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영입을 했었죠. 그 이번 시즌 앞두고 저스틴 윌리엄스나 TJ 오시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나름 팀에 잘 적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보다 언급해야 할 선수는 아무래도 NHL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에브게니 쿠즈네소프일 것 같은데요. 쿠즈네소프가 올스타급 선수로 이제 성장하면서 벌써 그 팀 내 포인트 오베스킨을 이제 그 뒤로 하고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 기자님이 쿠즈네소프 선수를 제가 또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선수들 쭉 보면 정말 1, 2, 3라인까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3라인에서 주로 나오는 요한슨 선수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1, 2, 3, 4라인에서 그 득점이 그 1라인부터 3라인까지 모두 터질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데, 게다가 또 골리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브레이든 홀트비가 주전 선수인데 정말 역대급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골리 스탯이 거의 전 부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내고 있죠. 브레이든 홀트비 골리, 지난번에도 골리상 후보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홀트비 선수들을 또 받쳐주고 있는 그런 수비진 역시 괜찮은데요. 사실 그 수비진의 좀 주축 선수들은 존 칼슨하고 브룩스 올픽이 좀 장기 부상으로 흔들리지 않았나 싶지만은 또 다른 선수를 잘 커버해줬고요. 또 올스타전을 앞두고 그 넘버원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존 칼슨이 컴백을 하면서 오히려 후반부에는 더 탄탄해질 수비력을 자랑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진을 좀 예상하기는 힘든 그런 워싱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후반기에도 이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딱히 약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게다가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좀 라이벌로 꼽혔던 뉴욕 레인저스가 약간 12월, 1월에 좀 주춤하면서 승점이 워싱턴하고 15점 차로 벌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의 디비전 1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워싱턴의 문제는 플레이오프죠. 오베스킨이 워싱턴에 온 뒤로 항상 워싱턴이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긴 했지만은 이상하게 매번 2라운드 이후에는 좀 2라운드 이후 2라운드쯤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21일 이후에 연패가 없었다는 워싱턴. 오늘 이제 연패를 당했고 자, 후반기 어떻게 될지. 비하인드 넷의 저주와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우승 타이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적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틀랜틱 디비전 얘기네요. 네, 유독 저희 비하인드 넷이 이 팀을 좀 인기가 없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플로리다 팬터스예요. 네. 요즘 성적이 대단하죠. 그리고 또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몬트리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플로리다와 몬트리올,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팀들입니다. 네, 저희가 유난히 좀 두 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선 플로리다는 지금 아틀란틱 디비전 1위, 동부 전체 2위이고요. 지난 14번의 시즌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은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했던 꼴찌, 정말 항상 매번 꼴찌 팀이에요. 네. 하지만 또 오늘도 뭐 NHL 최강팀의 워싱턴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플로리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플로리다 하면 두 노장 선수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NHL 최고령 선수인 우리 야거 형님. 항상 이야기 되지만은 회춘한 듯한 활약으로 현재 47경기에서 34포인트로 팀 내 2위고요. 네. NHL 골리 중에서 가장 최고령인 로베르트 루옹고, 이 선수 역시 전성기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옹고가 사실 10년 넘게 NHL을 활약하면서 항상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은 골리상의 베지나 트로피는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예. 이번 시즌 잘하면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에 20년 가까이 나이 차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좀 절반인데 이 또 루옹고나 야고 같이 이렇게 또 어르신 분들이 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플로리다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활약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플로리다인데,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이 기세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틀란틱 디비전이 NHL에서 가장 치열한 동네인 것 같아요. 예. 우선 1위인 플로리다랑 6위인 오타와랑 승점이 13점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연승 연패에 따라서 순위가 바로바로 뒤바뀔 수도 있고, 최근 초반에 좀 부진했던 템파베이도 상승세를 타면서 어느새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도 방심하면 안 되죠. 네. 정말 치열한 애틀랜틱 디비전인데 이 와중에 몬트리올은 아직 5위입니다. 플로리다와 승점이 지금 10점 이상이 벌어졌고, 개막 9연승 했던 그것도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기억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팀이 바뀔 수 있을까? 네. 참. 9연승을 시즌을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정말 최악의 달로 마무리했고요. 예. 최근 26경기에서 6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필라델피아한테 지면서 3연패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26경기 기간 동안 30개 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 성적이에요. 6승이. 네. 그나마 초반에 좀 벌어둔 승점으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네요. 몬트리올이 이렇게 추락하게 됐던 어떤 시점은 바로 주전 골린 캐리 플라이스 선수의 부상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부상 얘기, 프라이스 선수 얘기는 자주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워낙 자주 드렸으니까 특별히 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몬트리올 또 마땅한 인라인 센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력 부진이
좀 큰 이유가 인라인 센터가 좀 없는 게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요즘 그 몬트리올 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홈팬들도 진짜 매 경기마다 야외 목소리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이랑 끄기 위해 가지고 좀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루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대로 가면 4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탈락하는 건데, 와, 그 시즌 개막을 9연승한 팀이 플레이오프 탈락한다 좀 믿기 어려운데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현실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점 차가 뭐 그리 크지는 않은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인데요. 말씀 주신 플로리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몬트리올은 살아날 수 있을런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독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서부에서는 시카고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카고인데요. 당연히 언급해야 할 선수, 시카고의 바로 패트릭 케인입니다. 네. 참 지난 시즌에도 시카고의 우승 1등 공신이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더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즌을 앞두고 프리뷰를 하면서 그때 성폭행 혐의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좀 올 시즌 활약이 좀 미덥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올 시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네요. 네, 지금 올 시즌 53경기에서 73포인트, 포인트, 골, 어시스트 3개 부분 모두 1위에 올라 있어요. 예, 오늘 또 1포인트를 적립하면서 74포인트인데요. 네. 만약에 공격 3관왕을 모두 달성하면은 찾아보니까 95-96 시즌 마리오 루미오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3관왕이. 그렇군요. 네, 09-10 시즌 때 88포인트로 커리어 베스트를 찍었는데 올 시즌은 이 페이스로 하면은 88포인트는 좀 우습고 06-07 시즌에 시드니 크로스비가 120포인트를 찍은 이후로 그 120포인트를 찍은 선수가 없었는데 이 고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26경기 연속 포인트 기록도 세웠었죠. 미국 선수 최다 기록이었는데요. 올 시즌에 패트릭 케인의 팀 기여도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케인이 활약해주는 덕분에 사실 시카고의 주장인 조나단 테이프스나 좀 베테랑 선수인 마리언 호스나 이런 선수들이 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 부진을 하든 상관없이 시카고는 서부지구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에서 건너온 루키 그 알테미 파나린하고는 NHL 최정상급 듀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미 파나린. 이현숙 기자님이 우리 파나린이라고 항상 챙기시는. 저는 이 선수의 진짜 이름이 우리 파나린인 줄 알았다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테미더라고요. 네, 알테미. 자, 뭐 여전합니다. 이 선수도. 서부지구 센트럴 디비전 시카고가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퍼시픽 디비전 좀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네, 원래부터 퍼시픽 디비전은 시즌 전부터 좀 최약체 디비전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약하더라고요. 네. 네, NHL 4개 디비전 중에서 최약체고요. 7개 팀들 중에서 5팀이 5할 승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역대급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애너하임 덕스의 부진이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네, 지난 시즌 서부 결승까지도 올랐었고 올 시즌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10경기에서 1승, 그야말로 그 역대급 최악의 서막을 올렸었던 팀이었죠. 네, 저희가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뭐 크게 달라지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은 공격력이 좀 부진한 원인이 좀 큰데요. 네. 가뜩이나 인라인인 코리 페리랑 라이언 제스라프 이후로는 좀 공격력이 다소 부족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부진을 겪으면서 공격이 그야말로 씨가 말랐었죠. 득점이 리그 최하위급이에요. 네. 참 그래도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애너하임이었기 때문에 또 시즌 중간에 손상호 기자님도 이제 내려놓으셨잖아요, 애너하임. 그랬기 때문에 애너하임이 이제 후반기에는 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또 플레이오프 가면 또 원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내려놓자마자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최근 8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4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력도 나름 살아난 모습이고
사실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피리어드까지 또 3골 넣었으니까 또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최근 14경기에서 10승이에요. 오. 페이스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게다가 덕스의 그 최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수비력. 팀 최소 실점 3위예요. 리그에서. 네. 일단 수비진은 계속 그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게다가 또 루키 골리인 존 깁슨 올스타전에 꼽힐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뭐 시즌 뭐 30경기 이상 남지 않았으니까 희망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하인드 넷의 저주에서 해제된 애나인 벅스가 14경기에서 최근 10승을 올리고 있는 놀라운 근데 흐름을 오늘 확인할 수가 얘기해서 있습니다. 저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퍼시픽 디비전에 또 캐나다 팀들이 많은데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이 세 팀 암울합니다. 지금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 세 개 팀이 정말 사이좋게 5, 6, 7위에 위치하고 있네요. 예. 우선 다크호스로 꼽았었던 캘거리는 수비진과 골리진이 무너지면서 시즌 초반 그 부진했던 모습을 좀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밴쿠버는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던 에드먼턴은 올 시즌 뭐 코너 맥데이빗이 이제 그 영입을 하면서 좀 플레이오프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맥데이빗이나 뭐 조던 에벌리, 라이언 유징 홉킨스 이런 주축 공격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서부 꼴찌예요. 네. 네. 뭐 그나마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LA 킹스만이 나홀로 자존심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나마 LA 킹스가 그 막강한 수비력으로 퍼시픽 1위를 보수하고 있는데 네, LA도 괜찮지만 산호세도 최근에 5할 승률을 넘겼고 애리조나도 사실 꼴찌 후보로 꼽혔지만 루키들의 활약이 좀 괜찮으면서 어느덧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손상호 기자님이 꼽은 전반기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 텐데 바로 루키들의 활약상입니다. 프리뷰 때부터 언급했던 두 선수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거물급 유망주 신인 두 명이 있었죠. 그렇죠. 빠질 수 없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두 유망주인 코너 맥데이빗, 잭 아이클 두 선수죠. 일단 맥데이빗은 10월에 최고 신인상을 받자마자 11월 첫 경기에서 그 쇄골 부상을 당하면서 석 달을 결장했었죠. 예. 그런데 오늘 그 맥데이빗이 3달 만에 복귀를 하자마자 복귀전에서 3포인트를 올리면서 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맥데이빗뿐만 아니라 뭐 아이클도 잘하고 있고 또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루키 선수들도 여러 눈에 띄어요. 네. 뭐 여러 선수들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팀 내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우선 뭐 파나린 뭐 시카고가 지금 서부지구 1위를 차지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알투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파나린이 47포인트로 루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디트로이트의 딜런 라킨, 뭐 애리조나의 맥스 도미 이 두 선수도 어느덧 팀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데이빗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잭 아이클도 초반에는 살짝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12월 이후에 26경기에서 22포인트를 올리면서 뭐 이 정도면 미국 최고의 유망주 수를 들을 만한 것 같아요. 네. 공격수 쪽 루키 선수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포지션 쪽은 어떤가요? 골리 중에서도 좀 거물급 수비 그 루키들이 눈에 띄어요. 우선 그 대표적으로는 그 위니펙의 코너 헬레박, 애나하임의 존 깁슨, 애리조나의 루이 도미닉 이 세 선수는 그 주전 골리들의 부상을 기회 삼아가지고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루이 도미닉은 1월에 신인으로 꼽혔는데요. 꼴찌 후보 애리조나를 플레이오프까지 눈앞에 두게 만든 주축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데 오늘 5실점을 했더라고요. 무너졌어요. 저희의 네. 송 기자님이 준비하신 걸 알고 네. 어쨌든 또 그 다른 선수들도 뭐 존 깁슨 이 선수는 뭐 올스타에 꼽혔고 또 위니펙의 기대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헬레버그의 선방을 하면서 이 루키 선수들도 정말 그 팀 루키 골리들도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좀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뭐 맥데이비스도 돌아왔고 캘거리의 샘 베넷 이 선수도 좀
눈여겨볼 만한 루키인데 이 선수도 점점 팀에 녹아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키들의 활약은 이제 또 후반기에 또 이들의 루키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신인왕 경쟁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 기자님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후반기 한 가지만 예상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비하인더넷의 저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상이요? 네, 글쎄요. 한 가지만. 예. 보스턴이 우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비하인드넷의 저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거침이 없네요. 시원한 보스턴의 우승을 점쳐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확인을 했었죠. 손성우 기자님, 나는 보스턴이 싫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훈훈하게 손 기자님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후반기에도 밴쿠버 현지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소식 더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성우 기자님과 아주 마무리가 시원해서 좋네요. 예. 보스턴의 우승을 예상하실 줄이야. 네,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님의 좀 정리를 듣고 싶은데요. 이현섭 기자님은 올 시즌 전반기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셨네요. 예, 조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네. 이번에 해봤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3가지 키워드가 연속, 그리고 부상, 또 격차.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해주셨어요. 예. 연속부터 가보죠.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은 유독 연속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팀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면 시즌 초 몬트리올의 9연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엄청난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콜럼버스의 연패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뉴욕 레인저스의 9연승. 그 다음에 플로리다 시카고가 12연승을 각각 했고요. 예. 그리고 템파베이도 7연승을 알게 모르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산호세도 지금 올스타전 직전 게임까지 11경기 연속 포인트를 그것도 숨어있는 좋은 기록이네요. 예, 11경기 연속 포인트를 땄으니까 이 네. 부분도 굉장히 팀 성적에 지금 많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네. 만식 이렇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연승이나 연속 포인트를 쌓으면서 자신들의 기세를 좋든 안 좋든 뽐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기세의 흐름에 맞춰서 또 순위에도 엄청난 예,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예, 지금 약하다고 평가했던 사실 퍼시픽도 산호세가 올라오면서 약간은 파워가 맞아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지금 12연승을 한 두 팀을 제외하고는 성적이 그렇게 다들 좋지는 않다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팀들의 어떤 연속 기록을 얘기해 주셨고,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도 연속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기록이 많이 나왔죠.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으로 빠질 수 없이 역시 언급이 될 만한 부분은 패트릭 케인 선수의 26경기 연속 포인트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40포인트나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결국 거기서 썼고요. 그리고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 역시 21경기 연속 포인트 기록을 올린 기록과 같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개인 부분에서도 연속과 관련된 기록, 이제 굵직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5점을 남긴 기록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NHL 최고의 스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크로스비 선수가 선수 생활 처음으로 첫 5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도 연속 개막 기록 5경기 동안 포인트가 없었다는 점.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잘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오늘 말씀 더 헤드트릭 던지셨습니다. 오늘 헤드트릭 했더라고요. 자, 연속이라는 키워드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이에요. 예, 부상이 이제 다친 부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떠오른 이런 의미에서 선정을 해보고 라이징 이런 의미의 부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부부터 살펴보면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하지 못했던 팀이 지금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소속돼 있어요. 예. 댈러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구단 역사상 최고의 출발을 보이면서 지금 약간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부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센트럴 디비전 2위고요 지금. 그리고 콜로라도, 산호세, 애리조나와 같이 지난해 플레이오프 못 간 팀들이 지금 뭐 계속 플레이오프권을 이제 힐끔힐끔 노려보는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진입한 팀들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서부에서는 확실히 작년에 가라앉았던 팀들이 다시 올라온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부를 보면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워싱턴의 에브게니 쿠즈네츠소프 같은 선수는 지금 뭐 완벽한 거의 뭐 1, 2라인 센터를 지금 다 롤을 소화할 수가 있고 개인 스텝 부분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니어 당시에도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지금 그 기대에 딱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딜런 라킨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구단 자체가 신인을 뽑으면 그 선수를 숙성을 시킨 뒤에 올리는 철학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어떤 팀의 어떤 전통? 예, 색깔이군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는 바로 그냥 올라왔거든요. 바로 콜업이 됐어요. 예, 그래서 19살인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겠어? 이랬는데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지난번에 더 하키뉴스의 기사가 떴는데 이 선수가 차기 조나선 테이브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는 새로운 스타가 동부에선 부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뭐 새로운 스타 파나린 있지 않습니까? 아르테미 파나린? 네. 아, 예, 그 선수도 꼽았었어야 했는데 잘 못할까봐. 네. 아, 예, 이야기하고는 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는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연속 이어서 부상.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격차네요. 예, 격차. 격차라는 걸 뽑은 이유는 이제 동부지구와 서부지구의 격차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을 게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동서부의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딱 팀들의 포인트만 살펴보면 동서부에서 이제 각각 40포인트대 팀이 3팀씩 있고 50포인트 초반 팀이 서부 2팀, 동부 3팀인데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동부가 팀이 많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와일드카드 싸움을 하고 있는 세 팀들이 각각 50포인트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위권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동부의 경우에는 지금 끝판대장 포스로 보이고 있죠. 워싱턴이. 지금 74포인트로 독주 중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를 받쳐주는 60포인트에 접어든 팀은 한 팀, 플로리다 한 팀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서부를 살펴보면 세 팀이 지금 60점대 이상의 포인트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카고도 있고요. 뭐 세인트루이스, 그다음에 댈러스 뭐 이렇게 예. LA 킹스까지. 킹스까지 예. 이렇게 막 받쳐주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오프야 이제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순위만 맞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같은 지구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앞에 송 기자님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워싱턴이 플레이오프에 오래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의외의 팀이 동부지구 결승에서 우승을 해서 동부 챔피언이 돼서 서부와 네. 붙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서부에서는 그 쟁쟁했던 네 팀이나 뭐 또 올라오는 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됐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또다시 왕좌를 서부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직 뭐 수반기 30경기가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상위권에서 많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동부가 우승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격차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참, 세 가지 키워드, 연속, 부상, 격차. 네. 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또 올 시즌의 전반기가 또 다르게 보이는, 예. 그런 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현석 기자님의 시각으로 한번 전반기를 돌아봤습니다. 이현석 기자님도 후반기 예상 한 가지 해주실까요? 아, 우승팀이요? 네. 아니, 뭐, 우승팀이 아니더라도, 왜? 뭐, 이런 게 좀 일어날 것 같다. 뭐. 파나린의 뭐 5경기 연속 해트트릭? 뭐 이런 거? 아,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일어나지 예. 않을 것 같고 저는
피츠버그랑 몬트리올은 플레이오프에 꼭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츠버그와 몬트리올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 도장 예. 찍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냥 진심인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건지는 여러분의 슬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성호 기자, 이현숙 기자 두 분과 함께 NHL의 전반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올스타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들어갔는데 후반기에 펼쳐질 또 수많은 경기들, 수많은 플레이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저희 예상이 또 얼마나 맞았고 완전히 빗나갔는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HL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쪽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30회,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돌아보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1위부터 8위까지의 8개 팀이 일본에서 시리즈를 가졌죠. 이번 일본 시리즈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일본 시리즈를 통해서 올 시즌 아시아리그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네,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1월 26일 화요일 경기죠. 첫 번째 3연전의 그 세 번째 마지막 경기 직전에 녹음을 좀 진행하는 바람에 화요일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못 드렸는데 오늘 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난 한 주 각 팀들이 치렀던 4경기씩 살펴보겠습니다. 팀별로 가볼 텐데요. 먼저 1위 팀 안양한라부터 보겠습니다. 안양한라가 지난주 26일 화요일에 니코 아이스박스와 3연전 마지막 경기를 가졌는데 2대1로 연장 승리를 거뒀어요. 신상훈 선수의 골든골이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와의 3연전 3경기 모두 연장승을 갔고요. 어쨌든 뭐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한라가 이동을 해서 하치노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3연전을 가졌는데 수입을 했습니다. 첫 경기 28일 목요일 경기에서 4대2 승리. 김기성 선수 2골에 1어시스트. 이제 뭐 지난해 MVP급의 활약이 요즘에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승리가 중요했던 게 안양한라가 승점 102점째를 올렸는데요. 이 기록이 지난 시즌에 안양한라가 세웠던 정규리그 팀 최다 승점인 99점을 넘어서는 팀 자체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오지 이글스에 이어서 정규리그 승점 100점 이상을 달성한 두 번째 팀으로 역사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다음 경기에서도 3대1로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다 승점 신기록이 계속됐고 31일 일요일 경기에서 3대2 또 한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은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전 6전 전승. 완벽한 복수를 의미가 했네요. 있어요. 네. 이거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전형 때 완패를 당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승점 108점이 되면서 2013-2014 시즌에 오지 이글스가 정규리그 최다 승점 110점을 달성했던 그 아시아리그 기록이 있는데 이제 2점 차로 다가갔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깨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깨지겠죠. 4경기 남았는데. 네, 페이스는 깨질 페이스라고 봅니다. 이현숙 기자님, 안양한라 이번 일본 시리즈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화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 니코 원정은 쉽지 않다. 이제 경기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니코 원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하치노에서 3연전에서 다 잡은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트리밍을 찾아서 경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두 팀이 박빙의 싸움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던 경우에는 역시 실수가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레이즈가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물론 킴스탈 선수가 올해 좀 득점에서 예전만큼 못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킴스탈 선수가 득점을 좀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해소되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실수를 막 하는 바람에 패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비 선수가 블루라인 넘어서 그냥 쏜 슛이 골리를 맞고
골리는 막은 줄 알았는데 거기 굴러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 예. 예, 어쨌든 이런 실수들이 겹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득점 찬스가 딱 오면은 그걸 다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테스비드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갔는데 아.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상 상세 같은 건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위드 선수 프리블레이즈전에서도 뭐 계속 선제골 터뜨려주면서 네,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부상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원입니다. 참 하이원은 정반대의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프리블레이즈와의 지난 26일 화요일 경기 3대1로 또 패배를 했어요. 프리블레이즈에게 수입을 당했고요. 6연패에 빠지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에 가서 이제 아이스벅스와 3연전을 가졌던 하이원인데 역시 다시 수입. 28일 목요일 경기에서 4대1. 30일 그리고 31일 주말 두 경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슛아웃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승리의 주인은 니코 아이스벅스였습니다. 9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참 이번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을 통해서 6강 희망을 좀 살려보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6강 탈락이 확정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본 6연전이 굉장히 중요한 6연전이었는데 여기서 다 지는 경우가 나온 상황이 나와서 참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블레이즈 사실 프리블레이즈전에서 3패한 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이원 결국 올해는 악재를 극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전패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니코에게 전패를 당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연이은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팀이 제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6위, 7위 경쟁을 막판까지 했던 아이스벅스에게 올 시즌 6전 전패를 했다는 게 좀 결과적으로는 컸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이로써 최소 6위를 확보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팀 좀 볼까요? 안양한라와 아주 치열한 정기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할린. 사할린은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 26일 경기에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2대0으로 뒤지다가 2피 중반 이후에만 내리 5골을 뽑아내는 또 힘을 보여줬던 사할린이었고요. 그리고 사할린은 또 쿠시로로 이동을 해서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3연전을 가졌는데 28일 목요일 경기에서 슈다웃에서 승리를 했고요. 30일 토요일 경기에서 5대2, 31일 일요일 경기에서 6대3 승리. 크레인즈에게 수입을 했습니다. 크레인즈의 3경기 모두가 역전승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사할린이 올해 강팀인 이유가 또 다른 부분에서 보이는 게 뒤지고 있더라도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막 한 피리에서 3골, 4골 막 이렇게 넣으면서 역전하는 경기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폭발적인 득점력이 플레이오프에도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상대한 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악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토요일 경기에서도 2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넣으면서 역전승했고 일요일 경기에서도 3대3에서 3피리어드에서만 3골. 예.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후반 시간이 갈수록 더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할린입니다. 참 안양한라의 승점 페이스도 대단한데 사할린도 엄청납니다 지금. 예, 지금 뭐 두 팀이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지금 좀 닮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반 막판에 뭐 골을 몰아넣는 것도 있고, 네. 네, 승점 페이스도 비슷하고. 사할린도 승점이 105점이 됐고요. 선두인 안양한라의 3점 차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할린도 오지이글스 기록 깨겠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네. 사할린 입장에서는 니코한테 한번 잡힌 게 정말 이번 일본 원정에서. 예. 아니요. 그 지난번에 홈에서 아 그렇군요. 한번 잡힌 네. 게 정말 아프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의 어떤 3점 차 거리의 뼈아픈 지금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경기 더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부담이 되겠죠. 그렇네요. 자, 이번 일본 시리즈를 통해서 1위부터 8위까지 아주 중요한 순위 변화가 있었는데 자, 여전히 안양한라와 사할린의 이 1, 2위 경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박힘찬 PD와 박봉석 캐스터가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또 대명상무가 가졌던 경기들
또 더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잠시 후에 새로운 손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샤리가 아이스하키 대명상무의 일본 시리즈를 돌아보겠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얼굴이 좀 불었나요? 박봉석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좋았습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지금 포동포동하게 지금 살이 올라 있고. 저희가 그 한국에서 하이라이트 꼭 좀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했던. 그렇죠. 네. 지난 회 방송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치치치가 좋았습니다. 예. 네. 좀 많이 보라고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하이라이트? 평소와는 별반 차이 없었고요. 네. 그래요? 아하. 오히려 이제 뭐 부상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선수들끼리 이제 주먹 다짐 장면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던 유견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기 계신 두 분이 일본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좋은 스토리를 담아서 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얘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대명상무 지난주 화요일에 쿠시로에서 크레인즈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 가졌고요. 이날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찢는 경기를 담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전 두 경기를 무득점으로 끝쳤었는데 이날 몰아치면서 다행히 이길 수가 있었네요. 네, 이날 선제골을 내줬지만 실점 후에 바로 김상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결국은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이날 경기 좀 돌아볼까요? 그전까지 너무나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대명상무였기 때문에 이 공격력의 실마리를 누가 풀어내느냐, 누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김상욱이 이거를 풀어주면서 또 골 장면도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의 능력이 좀 빛났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상욱이다, 내가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풀어줬던 게 아마 승리까지 쭉쭉 이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요. 뭐 신영윤 선수의 골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영준 선수가 이제 킬 패스를 줬었죠. 패스를 줬었고 이제 골리 앞에서 쑤셔 넣으면서 승리의 완성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김상욱 선수 골도 멋있었고 신영희 선수도 멋있었고 뭐 이현승 선수 골도 있었고 또 상대 팀이잖아 우에노 히로키 선수도 멋있었어요. 우에노도 좋았죠. 수비수 4명을 제치고 넣는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고요. 그 한 골 차에서 정말 마지막 MT넷까지 정말 쫄깃쫄깃했던 승부.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참 3피리어드 슈팅수 기록이 흥미로웠던 게 14대2로 절대 열세였거든요. 대명상무가. 그런데도 귀중한 승리를 따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3피 끝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싸운 겁니까? 그전부터 그전부터 좀 신경전이 3연전 내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등치발에서 크레인즈가 좀 대명상무보다 앞서다 보니까 좀 찍어 누르는 형태가 없지 않아 있었고 용병 선수들도 다소 거친 모습들이 있었는데 좀 그거에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오고 가는 말들 중에 좋은 말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쌓이면서 마지막 경기 때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쉬웠는지. 아니 경기 종료 부저가 울리는데 뭐 승리의 어떤 뭐 세레머니도 없이 그냥 바로 싸움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슛이 날라왔고 그걸 이제 한지희 골리가 막았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잖아요. 공격수들은. 그리고 수비는 맞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훈훈한 주먹다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명상무가 이틀 연속 완봉패 후에 크레인즈전 참 올 시즌 5전 전패였는데 마지막 6번째 대결에서 역전승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크레인즈는 4연승에서 중단을 했고 대명상무는 4연패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 4라는 숫자 또 하이라이트에서 박봉석 캐스터가 또 강조를 해주셨죠. 저희가 그렇죠. 4와 5 사이에서 아주 쏙쏙 들어오던데요. 자, 이날 승리의 주역 결승골의 주인공인 이현승 선수를 경기 후에 만나봤죠. 박봉석 캐스터가 만나봤습니다. 이현승 선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온더스포츠 일본 쿠시로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명상무가 4연패를 끊어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승리한 수훈 선수, 이현승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입대하고 저 일본 원정 처음 온 건데 일본 팀이랑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2번을 연속으로 지고 그리고 득점을 한 개도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임했는데 이제 약간 포드들이 이제 좀 득점에 신경을 써야겠다. 수비는 그래도 괜찮다고 감독님 코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득점이 안 나오니까 경기가 결과적으로 져서 오늘 조금 부담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포드들 형들이 좀 잘해줘가지고 선수들 모두 잘해줘가지고 득점도 많이 터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팀이 득점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오늘 좀 막혔던 득점력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서 특별한 주문이나 어제 이제 훈련할 때 준비했던 거 있나요? 예, 일단 골을 넣으려면 파워플레이 찬스를 많이 살려야 되고 그리고 슛도 많이 쏘라고 감독님께서 많이 주문하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넣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2피 때 이제 3골이 들어간 게 이제 슈팅 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플레이에 점수를 매겨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나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주면 한 6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 짠데 왜 그럴까요? 그래도 골은 넣었는데 2번째 골 먹었을 때 제가 좀 실수로 인해서 골을 먹어가지고 조금 많이 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많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팀 중에 이 선수는 참 잘했다 꼽아줄 수 있는 선수 한 명 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박상진 선수가 좀 저희 팀에서 좀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저희가 4명 수비할 때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슛 블록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실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승 선수 이제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으로 막는데 잘해주시나요 위에서? 네, 그래도 밖에서부터 다 지내던 형들 동기들이어가지고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감독님 코치님도 많이 편하게 해주고 만족합니다. 예. 팀의 3번째 골로 결승골 주인공이 됐던 이현승 선수였습니다. 예, 박봉수 캐스터가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죠. 자신의 플레이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냐고 했더니 6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되게 식상한 질문인데 대답을 사실 대답을 한 8점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서 네. 조금 저 스스로 속으로 티내지 않고 놀라긴 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이현승 선수가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골문에서 붙으면서 이제 결국엔 결승골을 기록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대명상무가 그 전날 이제 휴식기 있는 날 이제 훈련을 하면서 배영호 감독이 훈련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모아다가 굉장히 정신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너희 좀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여기 전역하고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정신무장을 했던 게 골문 앞에서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그래서 더 달라붙어서 그 마지막 3연전에 결국에는 적극적인 모습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네. 예. 그리고 이현승 선수 골도 2번, 3번 계속 그렇죠.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결승골이 됐어요. 자, 정말 그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로 대명상무는 노마코마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지 이글스와의 3연전을 했는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1차전 때 이제 대명상무 올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은 매 시리즈의 첫 경기를 쉽게 내준다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처가 안 서다가 한두 경기 치르고 나서 2차전 내지 3차전에서야 이제 좀 대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시리즈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리즈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동 거리가 긴 거 이런 거는 원정팀들이 다 똑같은 환경인데 1차전 때의 실점을 이른 시간에 내주고 하면서 4대0으로 벌어졌던 게 전체적인 시리즈를 어렵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3피리어드 때 신영윤 선수 부상이라던가 또 선수들 간의 주목 다짐 과정도 그런 환경적인 요소, 스스로 만들어낸 환경적인 요소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시리즈 첫 경기 28일 목요일 경기에서 4대1로 졌습니다. 3피 초반에 2골을 맞고 이제 4대0으로 벌어진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참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신영윤 선수, 이영준 선수 부상도 있었고 경기도 졌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좀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선수들 간의 그 어떤 시비로 인한 싸움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뭐 일단은 원인 제공이 됐던 거는 이제 김상욱 선수 쪽부터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몸싸움 과정이나 퍽다툼 과정에서 이제 치고받고 했던 게 김상욱 선수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난데없이 벤치에 있던 레이먼드 사와다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 뛰고 있던 선수가 아니었는데 심판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벤치에 있던 사와다 선수가 뛰쳐나와갖고 막 싸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었어요.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신현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레이먼드 사와다 체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혁 선수하고 한번 붙음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때 이제 김혁 선수도 김석 선수 근처에 있으면서 같이 싸움에 합류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레이먼드 사와다는 이제 김혁 선수 보고 뛰쳐나간 거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휩쓸이 울리기 전에 뭐 6명의 선수가 빙판에서 싸우고 있었더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대명상무 측에서는 항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전혀 게 뭐 페널티도 없었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러핑 페널티들만 주어졌었고 오히려 이제 김상욱 선수에게 이제 더블 마이너였나요? 예, 그게 주어졌었고 이제 파워플레이를 오지 이글스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었죠. 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이현석 기자님이 그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주셨었죠.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떤 결과와 조치들이 이어졌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룰북에 보통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고 지키는데 사실 이번 사와다는 막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네. 이거 예전에 NHL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버팔로와 토론토의 이제 프리시즌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존 스컷 선수가 존 스컷 선수. 예, 그 당시에 버팔로에서 뛰고 있었는데 싸움이 나게 됐어요. 필캐스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필캐스 선수가 먼저 슬래싱을 하고 난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데이비드 클락슨 선수가 벤치에 있던. 벤치에서 뛰어나오더니 난투에 참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NHL에는 이제 규정집을 살펴보시면 70조 6항에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바로 미스컨덕트랑 10경기 출장 정지가 주어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네, 클락 선수 조치가 바로 내려진 건가요? 예, 네, 정규 그래서- 시즌 10경기 네. 출장 정지가 내려졌었습니다. 네. 예, 아시아리그 쪽을 살펴보면은 IIHF 규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41조 10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엔 더블 마이너를 당장 주어지고 게임 미스컨덕트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그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보통은 징계가 내려지면 이제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오피셜로 공지가 뜨게 마련인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 몇 경기 출장 정지다 이런 내용이 공지가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없었고 얘기 측으로는 뭐 그날 경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날 이제 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런 징계들이 내려지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뭐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무슨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이 넘어가고 뭐 저희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역할만 한다 보니까 네. 그런 선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NHL 수준의 징계랑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NHL은 10경기 출장 정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뭐 룰 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주심이나 라인즈맨이 이제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뒤엉키고 하다 보니까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뭐 심판의 역할은 이제 그런 못 보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또 일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이전에 이제 하이원 홈에서 이제 하이원과 그 오지 이글스 경기가 있을 때도 뭐 베이유 선수라던가 사와다 선수의 그런 심한 체킹이나 아니면 과격한 플레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적이 있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뭐 정당한 체킹이었다 내지는 뭐 마이너 페널티를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고 그날 그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이제 부상의 위협이 가까워지는 광경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양 팀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기준치가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지는 경기들에서도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던 거고 네. 이런 부분은 뭐 바로바로 좀 엄격하게 처리가 안 되면은 계속 부상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플레이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참 대명상으로서는 단순한 1패 이상으로 상처가 컸던 그런 시리즈 첫 번째 경기가 됐습니다. 그 주말에 이어졌던 경기 토요일 경기에서 5대0 패배를 했고요. 또 일요일 경기에서도 5실점을 했어요. 5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수에서도 훨씬 더 앞선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 스코어는 0대5 완봉패가 됐는데 이게 어찌 된 이유일까요? 일단 1차전에서 이렇게 두 선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갔고 그리고 뭐 이동민 선수나 고현민 선수도 그 이전에 뭐 중국 원정 때부터 쭉 있었던 부상들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탈 선수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또 이제 또 장기 원정 레이스였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느낀 바로는 1차전 때 이미 시리즈가 끝난 느낌? 이었고요. 뭐 선수들 나름대로 파이법을 만들고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또 한쪽이 그렇게 무너지고 부상 선수가 생기면은 또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라인의 재구성이 실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차전, 3차전 뭐 슈팅 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슈팅 수에서 얼마나 많은 찬스에 가까운 환경 뭐 상황을 만들어냈느냐를 따져보면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이 계속됐었고 네 결국에는 그게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네. 대명상무가 이번 일본 원정 6연전을 1승 5패로 끝냈고요. 반면 오지글스가 대명상무에게 수입을 하면서 승점 80점째를 올렸습니다. 3위 크레인즈의 승점 2점 차까지 바짝 다가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참 길었던 일본 원정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일본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숙소, 경기장, 문화적 경기장 충격 외에 이렇게만 뭐가 있을지. 있었고 문화적 충격이라기보다는 사실 경기를 펼치면 홈앤어웨이가 있어서 원정 경기 오면 힘듭니다. 이런 뭐 중계하면서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직접 겪어보니까 야, 이 원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걸 또 좀 몸소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중계하면서 그 선수들의 마음을 또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것 같고. 또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하면 뭐 아이스링크장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의 문화가 돼서 지역 축제로서의 사람들이 어울린 그 경기장 안에 경기 시작 전에 서포터들이 미리 뭐 모여서 뭐 이런저런 행사 준비도 하고 뭐 응원 뭐 그 뭐랄까요 흔드는 거 뭐 이런 치어리더 이런 것도 있고 하나로 뭐 하나의 경기로서의 정말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또 하나의 좀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느끼고 이번에 왔습니다. 두 분이 일본에서 겪으신 부분들 본 부분들을 좀 잘 종합해서 국내 아이스하키에도 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할 겁니다. 네. 자, 현재 순위는 변동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6강 다 가려졌죠. 근데 6강 플레이오프 대진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경기를 더 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안양알라와 사할린의 1, 2위 싸움이 남아있고 또 크레인즈와 이글스의 3, 4위 싸움이 남아있고 거기에 프리블레이즈와 아이스벅스의 5, 6위 싸움까지 전혀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서로 이제 한라와 사할리는 어쨌든 1라운드는 패스니까 뭐 1, 2위 싸움은 뭐 어쨌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결승에서는 진짜 완전 파이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일본 팀 네 팀은 정말 이제 서로 맞붙는 게임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양한라와 사할린 경우는 안양한라는 4경기가 남았고 사할린은 3경기가 남았는데 약간 일정은 다르죠. 이제 사할린은 홈에서 차이나 드래곤 3연전이 있다 보니까 9점을 뭐 거의 챙긴다고 봤을 때 거의 사실상 그렇다면 안양한라가 정기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승점 7점이 필요해요. 승점 7점 남은 4경기에서
가능할까요? 뭐 일단 하이원 2연전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도쿄 직결전이죠. 시즌 마지막 시리즈인데 크레인즈와 이글스를 네, 만납니다. 한 번씩 상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적어도 승점 1점 이상은 따내야 될 텐데 네.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이번 디코 아이스박스 원정에서 좀 힘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정규리그 1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네 팀 간의 싸움도 흥미진진한데 크레인즈와 이글스가 25일 나가노에서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주 결정타가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승리자가 좀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겠네요. 현재 승점은 2점 차.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와 아이스박스도 마지막에 3연전 맞대결이 있어요. 예, 아이스박스는 이제 인천에서 3연전 하고 홈에 이제 돌아가서 푸블과 3연전을 펼치는데 예, 5, 6위 싸움이 참 볼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 순위 싸움도 정말 흥미진진한데 마이크 테스트웨이드 선수가 득점 랭킹 지금 1위.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부상의 어떤 예, 혹시라도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발생되면 예,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우에노 히로키 선수 득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4골 차는 또 적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부상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시스트 랭킹 보니까 1위가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고 2위가 조미노 선수인데 3개 차이예요. 조미노 선수가 어시스트 왕이 된다면 이게 귀화 선수 제외하고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등극 여부도 또 주목을 해보겠고 포인트 랭킹은 더 뭐 대단합니다.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 67포인트고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65포인트 2포인트 차. 스위프트가 올해도 포인트 왕을 차지할 것인가? 귀추도 주목이 되네요. 근데 향후 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라 상대로는 그렇게 또 스위프트 선수가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서 네. 약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 차이도 2포인트 나긴 나고요. 네. 스위프트 선수가 현재 통산 399포인트인데요. 다음 경기에서 아마 400포인트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유력하죠. 것 같아요. 자, 아시아 리그까지 오늘 30회 쭉 흘러가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덴마크로 떠나는군요. 네. 2016 덴마크 유로 메탈 챌린지 출전을 합니다. 예, 오늘 소집을 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요. 7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하고는 이제 연습 경기 포함해서 2경기를 펼치게 되고 덴마크하고 1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우리보다 한 단계 윗 레벨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좋은 평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부상 선수들 때문에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대체로 뽑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좀 지난번 폴란드 유로 챌린지보다는 나은 경기력과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또 좋은 경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co.kr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TV캐스트를 통해서 영상까지 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지 어떤 장면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0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 아직 그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도 또 참석을 해주신 박봉석 캐스터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야 이거? 여기는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아냐갈라 프론트한테 답이 왔는데요. 테스트위드는 일단 오늘 훈련 소화를 했다고 하네요. 예. 큰 부상은 아니고. 저번에 이제 머리 두만을 꼬매고 뇌진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당시 기억을 잠깐 잃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뭐 오늘 건강하게 100%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덴마크 대회 또 테스트위드 선수 가잖아요. 그쵸. 예. 또 거기다가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MVP 후보기도 한데 그렇죠. 예, 큰 부상 없어야 되겠고요. 네. 예, 좋은 경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